네, 안녕하세요. 토이치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치수 스타일 관리자, 오토캐드의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 대해서 요거 좀 문의사항이 좀 있으셔서 요거에 대한 요청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고요. 치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 단축키는 D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정의까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니까 치수하고 문자와 관련된 이제 스타일을 정의 내리는 곳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캐드를 실행하시고요. 뭐 이런 빈 화면이 나오시겠죠? 오토캐드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이거 치수 스타일 관리자는 이렇게 버전이 있잖아요. 뭐 2000, 지금 얘는 2014, 그러니까 2010 버전에서 지금 현재 버전까지, 그러니까 2024 버전까지 거의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의 유사합니다, 얘는. 그래서 어떤 버전 사용하셔도 이 치수 스타일 단축키 D하고 이 정의는 똑같을 거니까, 자, 캐드 오셔가지고 단축키 D, 대소문자 관계없이 그냥 D 주시고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팀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제가 이제 몇 번 작업을 좀 이렇게 이제 이게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몇 번 이렇게 좀 센터를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거 좀 일단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아, 이건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자, 이걸로 더블 클릭하고 이것도 지우고요. 우선 팀 스타일 여러분이 어떤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켜셨다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건데, ISO 25하고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미 이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제 아예 그 팀 스타일 중에 치수 스타일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치수 스타일은 ISO 25라고 이제 이게 정의되어 있는 거고, 아마 이것도 한 개 더 들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건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아마 요거 이제 들어가 있을 거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말 그대로 치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정의 내리는 곳이니까 기존에 있는 걸 이제 써서 기존에 있는 걸 수정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기존 걸 수정한다는 소리는 ISO 25나 스탠다드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죠? 안 그러면 나는 요 원본이니까 원본 이대로 두고 요거 중에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복제해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가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 있는 기존을 복제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실 원본이니까 원본은 살리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저는 ISO 25 요걸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들기 작업으로 해서 기존 거 복사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스타일 수정한다는 거랬고, 그래서 새로 만들기 실행해서 이름 선택하고 원본을 선택할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당연히 새로 만드는 거니까 4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지죠. 아까 제가 복제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1, 2, 3, 4라고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그 원본의 의미인데, 원본이 요거 돼 있다는 소리인데, 요거 열어보면 스탠다드 요거 두 가지가 나와요. 주석은 쓰지 않고요. 스탠다드를 가지고 요거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얘를 클릭해서 들어왔지만, 새로 만들기 들어왔지만, 얘를 우리가 원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ISO 25 쓴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속 누르시면 1, 2, 3, 4에 이제 해당하는 치수 스타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겨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치수 스타일 1, 2, 3, 4라고 되어 있죠. 요 1, 2, 3, 4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한 개 더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메뉴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만진다면 여기에서 1차 단위까지만 좀 보는 편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있는 편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사용은 하시겠지만 제가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강의는 구독자 요청 강의인데, 뭐 자격증 기준이냐 실무 기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실무에서도 한 요 정도만 컨트롤 했고, 이 뒤에는 크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뭐 이런 거 만질 필요는 저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기준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도, 그리고 제가 땄던 자격증 거기 시험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자, 그럼 상단 메뉴 중에 선부터 우리 한번 설명해 보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여기도 제가 설명을 써놨죠. 요 내용들도 제 영상 하단에 게시글에다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치수 관련된 선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물어보면. 치수 관련된 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치수선이 있고요. 화살표 물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지점과 지점 사이 어떤 지점과 지점을 연결해주는 치수 보조선이 있고, 여기 문자가 있죠. 치수라는 게 있죠.
예. 여기서는 치수 요 문자가 아니라 여기 화살표 중심에 있는 요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 자 그러면 얘는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게 치수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치수선이겠죠. 지금 얘가 바이 블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빨간색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선의 종류도 내가 지금은 실선이지만 다른 선도 기타로 들어가서 다른 선도 풀러와 가지고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중치도 조금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이건 그냥 이대로 두고 그 다음에 기준선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제가 특별히 쓰지는 않는데 물어보셔서 얘는 dim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쓰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를 컨트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이 정도만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여기는 컨트롤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필요한 걸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쓰는 것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예, 그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여기 지중선 간격이 3.5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요거만 좀 특별하게 설명해 볼게요. 근데 저는 쓰지 않아요. 얘는 그냥 우리가 치수 줄 때는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DLI 엔터를 쳐서 수직 수평선을 이렇게 주면 치수가 이렇게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치수 기준 간격이라고 하는 값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고요. 얘는 특별히 dim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에서 뭔가 바뀌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얼마였습니까? 3.75였죠. 요거 기억하세요. 숫자 3.75. 자 그러면 dim 베이스라고 한번 쳐보고요. 여기 단축키예요. 엔터 치고 자 어쨌든 dim 베이스가 여기 하나 생기죠. 이 기준선으로 뭔가 하나 선이 뽑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 기준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클릭을 해서 만들었던 그 치수의 첫 번째 치수 그 부분을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치수가 이렇게 계속 뽑혀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그죠? 기준선 방식으로 이제 치수가 이렇게 뽑히는데 여기서 3.75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얘하고 얘 사이가 3.75라는 소리예요. 얘하고 얘 사이 자동으로 이 치수 간격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수 간격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기준선에서 기준선 방식으로 dim 베이스라인 방식으로 치수를 줄 때 그 사이의 간격을 자동으로 3.75를 잡아준다는 소리예요. 다시 D 엔터 들어가셔서 아까 1, 2, 3, 4를 만들다가 말았는데 새로 만들기에 그냥 1, 2, 3, 4로 다시 하고 계속 누르고요. 자 여기서 아까 선에 얘를 제가 인위적으로 한 10으로 바꾸고 확인 누르고 이번에는 얘를 쓸 거잖아요. 요거를 그죠? 이거를 현재로 설정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팅은 dim 스타일 치수 스타일에 1, 2, 3, 4라고 하는 치수 스타일 방금 10으로 바꾼 그 스타일을 쓰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m 베이스라인 엔터 치면 치수가 이렇게 뽑히죠? 한 군데 아이고 뽑혔습니다. 하나, 두 개, 이번에 세로로 뽑혔네요. 자, 됐고요. 자, DLI 엔터 치셔서 여기 사이 간격이 이제 얼마가 돼 있겠어요? 당연히 10이라고 돼 있겠죠. 네. 그래서 기준선 간격은 dim 베이스 라인으로 치수 줄 때 그 치수 다음 치수 사이들의 간격을 줄 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는 경우는 건축 쪽이면 좀 쓸 수는 있는데요. 건축 쪽이 아니라 뭐 기계나 자동차 쪽에는 그닥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쓰진 않지만 요거를 좀 특별히 물어보셔가지고 요걸 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다시 D 엔터 들어가서 지금 현재 치수 스타일 1, 2, 3, 4 돼 있죠? 예, 요거 수정으로 이번엔 들어갈게요. 방금 하나 만들었으니까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서 1, 2, 3, 4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어서 수정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요거 10이라고 돼 있는 거 이제 이해됐고 이 숫자 그냥 되돌려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안 써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치수선이 있으면 치수 보조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색깔이 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의 종류라든지 가중치를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금방 이해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치수선 너머 연장이 있고 원점에서 치수 간격이라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제가 인위적으로요 한 5로 하고 요거 한 10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뭔가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죠? 5하고 10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거 2하고 1.5 이렇게 바꿀 건데 그냥 인위적으로 5하고 10이에요. 자, 이거 주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서요. 자, 제가 렉탱글하고 하는 걸로 사각형 하나 그려볼 거고요. 자, 이거 치수 한번 줘볼게요. DLI 엔터 치시고 자, 여기 먼저 최초에 한번 찍고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찍고 쭉 당겨서 치수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기. 아까 제가 숫자를 5하고 10으로 준 거 기억나십니까? 치수선 너머 연장은 제가 5로 줬고요, 일부러.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10으로 줬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5는 어떤 거냐면 치수선 너머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선이 끝나는 화살표 지점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넘어서 나오는 뻗어나오는 요 치수 요게 5mm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소리는 내가 최초에 찍었던 그 부분하고 치수 보조선의 시작 부분 요 사이가 아이고 예, 요 사이가 10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10이 되고,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부분, 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선 넘어 연장은 5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치수선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셨죠? 다시 D 엔터 주고 수정 들어가서 선에 치수선 넘어 연장은 제가 2로 할 거고, 요거는 1.5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요거 닫기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뒤로 삐져나온 건 여기 몇 mm 삐져나왔다고요? 요거 2mm 삐져나온 거고, 원점에서 요거 간격 띄운 건 여기 얼마라고요? 1.5mm라는 소리예요. 자, 요거하고 매칭되고 요거하고 매칭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저는 요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호 및 화살표 중에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D 엔터 치고 다시 요거 1, 2, 3, 4 수정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들어가 보면 화살표 촉을 닫고 체험 그 말대로 닫는다는 소리고, 화살표 크기는 마찬가지. 화살표가 이거 화살표잖아요. 여기 2.5인데 이거 좀 과하게 한 1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진다는 소리예요. 됐죠? 네, 요거 저는 3.5로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 표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에 보면 원에는 이렇게 원이든 원호를 보면 점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 중심으로 이게 그려졌다는 뜻, 요거 중심으로 얘가 그려졌다는 뜻, 요거 중심으로 요거 그려졌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중심점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표시를 남길 거냐 말 거냐. 저는 표식이 없다고 할 거예요. 저는 없다고 쓸 거고, 됐죠? 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딴 건 안 건드리고 호의 길이 기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것도 호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원 아닙니다. 호예요. 그러니까 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이 이렇게 다 채워지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호인데, 요 호의 길이도 이렇게 원둘레라고 표현합니까? 이 호의 길이도 가끔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명령어 단축키는 dmark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 호의 기호라고 표현하면 여기다가 단순히 10이라고 하는 이 10이라는 숫자만 주면 안 되고, 호의 길이라고 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원호 같은 요런 기호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혹은 앞에다가 적기도 하는데, 얘는 그 뜻이에요. 요 반원 기호를 앞에다가 놓을 거냐 위에다가 놓을 거냐 그 뜻이에요. 자, 그 중에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 미리 요걸 바꿔놓고요. 호의 그 호의 길이를 치수 위에다가 얹어 놓겠다. 그 기호를 확인 누르고 다시 닫기 눌러서 일부러 제가 아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점 그래서 요거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 호의 길이 한번 구할 때는 dim 아크라고 그랬고요. 엔터 치고 디마크 요거 먼저 선택하고 디마크 하겠습니다. dim 아크라고 하고 요거 클릭하고요. 그럼 요렇게 나오죠. 호의 길이가 60.46이래요. 그리고 위쪽에 요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호의 기호가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앞에 치수라고 해주시면 호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고 위쪽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쓸 일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요 단축키라 여기 원호의 길이 구하는 CAD 명령어도 좀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긴 한데 그닥 쓸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팅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시 또 D 엔터 들어가셔서 스타일 1, 2, 3, 4 요거 수정으로 다시 들어가 보고, 이번에는 문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자. 자, 문자는 당연히 여기서도 어떤 걸 고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문자 색상을 때려서 노란색, 이거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뭐 파란색 쓰는 데도 있고 노란색 쓰는 데도 있고, 자격증 시험에서는 어떤 색깔을 쓰라고 할 거거든요. 그 색깔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문자 크기는 말 그대로 폰트인데 3.5로 이렇게 좀 키워서 쓰기도 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치수 문자 정렬이라고 있는데 요거 두 개만 클릭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거예요. 이거는 수평이고요, 문자를. 얘는 치수선을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무조건 이렇게 올라타게끔 한다는 거, 얘는 무조건 수평으로 놓는 거. 어느 게 더 좀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네, 치수선의 정렬 이게 맞겠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 가보면 요거는 일단은 딴 거는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문자 또 여기 맞춤 옵션 보면 문자 또는 화살표 요거 최대 맞춤 요 부분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게 기본값으로 저는 쓰고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일단은 이거 지금 고친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문자 또는 화살표. 근데 얘 특징이 한쪽 지름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가시죠. 그래서 닫기 눌러서 보면 일단은 제가 원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그려서요. 자, DDI라고 하는 지름 기호를 요걸 주면 치수가 항상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수 표현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쪽 내경 쪽을 지름 표시할 때 화살표가 이쪽에 한 개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도 나오고 싶게 하는데 지금 얘는 이 방식 문자 또는 화살표 방식으로 주게 되면 내경 쪽 지름에서는 한쪽 지름만 표시돼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한쪽으로만 화살표가 몰려 있게 되고요. 자, 얘가 싫고 나는 화살표가 중간에 양쪽으로 다 있게 하고 싶거들랑 요거를 수정을 해서요. 문자에 화살표 요거 화살표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경 쪽에서 바깥쪽은 당연히 이렇고 내경 쪽에서는 요게 한 개가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화살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양쪽이 생긴다는 거. 요거 때문에 좀 설명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걸 쓰시면 되느냐? 사실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써도. 근데 이제 쓰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화살표 방식 요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죠?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맞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라고 하는 기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끝으로 이제 1차 단위 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D 들어가 보면 다시 수정해서요.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치수들이 다 이제 컴마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소수점을 소수점 마침표로 찍고 있고 뒤에 소수의 어떤 단위, 여기 어떤 단위 숫자를 적어요. 컴마를 쓰는 곳은 아마 유럽 쪽은 컴마를 이용해가지고 소수점 앞 뒤를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기호를 요거 쉼표로 하지 마시고요. 마침표로 해주십시오. 여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세팅 쓰시면 되는데 각도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각도가 여기 만약에 이제 60점 60점 한 1, 2도 뭐 이런 식의 각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뒤를 그냥 잘라버려요. 지금 정밀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나는 60.12도를 꼭 표현하고 싶으시거들랑 여기 정밀도의 단위를 0으로 주시면 안 되고 요걸 좀 단위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60.1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이라고 하는 딱 치수 맞는 부분 맞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60.00으로 나와버리겠죠. 그죠? 근데 물론 6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60.00의 숫자의 개념은 좀 많이 틀려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숫자인데 우리 공학적으로 보면 60이라는 숫자는 별로 정밀하지 못한 숫자고요. 6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정밀한 치수로 우리가 보게 돼요. 얘는 뒤에 정밀도가 없다는 뜻이고 얘는 정밀도가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얘는 뒤에 숫자가 반올림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없는 거고 얘는 최소한 100분의 1까지는 반올림이 된지 안 된지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밀하다 안 하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이 캐드를 쓰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어떤 회사입니까?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회사들 아닌가요? 그죠? 소수점이 100분의 얼마가 있고 1000분의 얼마가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여기도 정밀도를 한 100분의 얼마 그래서 0.00 혹은 0.000 이런 식으로 정밀도를 좀 수정해 주는 게 좋고 근데 문제는 아까 이게 60이라고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뒤에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좀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0 억제라고 하는 부분에 후행을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뒤에 있는 숫자가 00라면 그냥 65로만 표현이 됩니다. 도면상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마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뜻으로 요걸 좀 표현해 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부러 각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D, A, N 엔터 치고 요거 찍고 요거 찍으면 각도가 100분의 얼마가 나오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시 D한테 들어가셔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치수 스타일은 이렇고요. 나는 얘 말고요. 원래 원본 그거 다시 사용하고 싶거들랑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현재로 설정 바꿔주시고 닫기 누르시면 다시 요거 세팅이 원점으로 돌아와요. 다시 디엔터 눌러보시면 원점의 세팅이 맞아요. 현재 치수 스타일이 ISO 25 최초의 원본으로 돌아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얘를 선택해서 현재로 설정할 수도 있고 얘를 다시 선택해서 현재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탈 수도 있는
예,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되셨나요? 구독자분께서도 요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아마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기는 하고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린 거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요 정도는 세팅을 하고 쓰는 편이에요. 이게 자격증용으로도 쓰면서도 실무용으로도 둘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시면 그죠? 구독자 요즘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도 어느 정도는 다 거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독자 요청 강의고 오토캐드의 그러니까 치수 스타일 관리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